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탄소중립 국내 포럼 세션 3를 진행하게 된 저는 아나운서 박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세션 1, 그리고 세션 2, 그리고 마지막인 이 세션 3까지 모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저희가 패널 토론까지 쭉 진행된 다음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제가 패널 분들께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션 3는 탄소 중립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자의 발제 후 패널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세션 3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이신 경기도 마을공동체 신남균 센터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남규입니다. 오늘 영광스럽게도 탄소중립 이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한 이 포럼에 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좌장은 제 시간에 잘 끝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좌장의 역할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사실 소통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조건이긴 하지만 주제 발표와 각 영역에서 제안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면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에 앞서서 오늘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에는 경기연구원의 고재경 박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자체에서 계시는데요, 고양시 환경정책과의 박순영 전문위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분야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김현정 사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경제과학진흥원의 임종빈 정책연구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케빈랩의 최성환 상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안산고등학교 김용태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환경교육 네트워크 운영위원이기도 하십니다. 예, 그럼 먼저 경기도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경 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기연구원 고재경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경기도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방향입니다. 탄소중립은 사회 전 부문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구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 여건이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 특성이랑 또 경기도가 탄소중립 경로를 설계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예,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온실가스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한 17.9%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도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빨라서 국가의
국가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산업 공정을 포함해서 산업 부문의 비중이 38%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 부문, 수송 부문 이렇게 골고루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산업, 건물, 수송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 걸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에너지 연료 연소,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 에너지 소비로 인한 배출량이 전체의 86.4%를 차지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전체 에너지 소비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연료 연소에 의한 배출량도 연평균 한 3.1%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고, 무엇보다도 산업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계속해서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증가 요인의 가장 큰 것이 높은 개발 압력입니다. 워낙 많은 개발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경기도 총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인구 성장률도 더 빠르고 경제 성장률도 빠르고 건축 허가나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율이 빠르게 나타나서 이것이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산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배출량은 증가하고 흡수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역마다 온실가스 배출 여건이 다릅니다.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중립 경로를 설계를 할 때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경기도가 경제 성장률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의 관계를 봤을 때 경제 성장률보다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약한 탈동자라고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경제는 성장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강한 탈동자라고 하는데 온실가스 배출은 좀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었고, 다만 이제 경제 성장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와 충남 같은 경우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 성장이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충남의 경우에는 더더욱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빠른 그런 동조화 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감축 경로를 설계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려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계속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대구처럼 온실가스가 감소 추세에 들어선 지역보다 훨씬 더 경로 전환이 빠르고 급격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발과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 경로를 급격하게 우리가 전환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탄소 중립의 핵심인데요. 지금 경기도 현황을 보면 경기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국에 비해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력 소비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전력 자립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60% 정도를 경기도 내 발전소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요. 근데 우리가 재생에너지 공급은 탄소 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면서 우리가 단순히 환경 문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기도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100, 그러니까 RE100에 대한 요구가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러한 요구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것은 산업의 경쟁력, 그 다음에 경기도의 일자리 문제와 연계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RE100하고 또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노동계, 산업계,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산업 부문의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그 경기도 산업체 중에서 중소제조기업이 9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도 전체 77% 넘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중소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의 일자리, 지역 경제,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배출량이 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31% 정도 돼요. 근데 경기도는 중소기업 배출량 비중이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45%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 탄소 중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이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녹색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산업 부문 비중이 높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산업 부문의 비중이 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산업 부문이라고 하면 건물이나 수송이나 폐기물 이런 산업이 아닌 부문에서 에너지 연료 연소라든가 다른 활동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시민의 역할, 그리고 기초지자체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기도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이 목표 이행을 위한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한 기재, 거버넌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하고 저감은 시민들의 생활 양식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시민들이 이동수단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먹거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민의 생활 양식 변화에 있어서 기초지자체가 또 시민과 가까이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홍보, 정보 제공을 통해서 생활 양식 변화를 유도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소 중립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고,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화하고 이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 재생에너지는 그 특성이 지역 에너지입니다. 로컬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분산형 에너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가 기초지자체고,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확산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 그러니까 인허가, 행정, 부지 발굴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초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시군별로 재생에너지 생산량과 또 전력 소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량을 보여주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거기에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있고 목표의 이행 점검 체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탄소중립 기본법이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에다 명시했다는 점, 그리고 목표 이행을 위한 점검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수립된 계획을 어떻게 이행하는가, 그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과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조례에 담긴 내용을 보면 위원회 설치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경기도의 시군을 포함해서 에너지나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례에도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 지정, 그 다음 탄소중립 지원센터, 기후대응 기금 설치. 그래서 기금은 경기도에서도 지금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행 기반이 있고,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 추진단에 대한 근거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인데요. 조례에도 이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제10조에서 17조까지 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도지사 직속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겠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이 조례에 명시된 기능을 잘 수행을 한다고 하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보시면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과 녹색 성장에 관한 조례 행정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탄소 중립이 다른 부분의 계획이나 조례와 정합성을 가지고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문별 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들이 개정이 되거나 또는 계획이 수립됐을 경우에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탄소 중립 목표 이행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검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에너지 기본조례가 있는데, 에너지 기본조례에서 에너지위원회가 하는 역할도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계획과 정합성이 중요한데, 이게 시군의 계획 점검 결과에 대해서 개선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기능은 국가탄소중립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도 사실 이 기능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군의 계획을 검토하고 이 계획이 경기도 탄소중립 목표에 미흡하다고 하면 개선 사항을 제시를 하고 그 조치 계획을 받아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기능이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당연직으로 기초지자체, 그리고 오늘도 와 계시지만 교육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 탄소중립위원회가 조례에는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인 심의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렸고요. 그리고 국가탄소중립위원회 이제 초기 모델을 보면 협의체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와 같은 사항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림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면 사무국 역할하는 전담 조직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지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설치된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이러한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경기도 교육청에 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만들어져서 교육청에서도 기후변화 등과 관련된 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제시한 거는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 위원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과를 저는 한 4개 정도,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은 특별위원회 형태로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서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장으로 구성된 총괄기획위원회에서 전체의 분과 간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능들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고, 한쪽으로는 탄소 중립 도민 추진단이 있고 다른 쪽으로는 다양한 또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서 만약에 필요할 때 이슈별로 의견 수렴과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 체계를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탄소중립 도민 추진단 운영 및 지원입니다. 이제 조례에 의해서 발족을 했고, 주요 역할을 보면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의견 수렴, 그리고 또 수기 공론화장으로 기능을 하고, 또 사업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기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도와 시군 탄소중립 계획과 정책을 연계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 그리고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탄소중립 노민추진단이 이렇게 참여를 통해서 경기도 탄소중립 그리고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민추진단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에 가서 파트너십이나 거버넌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경기도와 시군을 연계하는 동시에 시군에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보다 손쉽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기도의 중간지원 조직이나 또는 중립추진단 활동이라든가 또 탄소중립지원센터, 협동조합과 같이 플랫폼을 활용한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초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 온실가스 종합 관리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그리고 기초지자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협력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충북에 보면 지금 탄소중립 기본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경기도는 환경국장이 이행 책임관입니다. 근데 충북 같은 경우에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을 정하고,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이행관이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1회씩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정책이 부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와 옆에 여러 기초지자체 관련된 단체들이 거버넌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기도가 기초지자체를 지원할 때 기초지자체의 수요,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발굴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예시입니다.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원스톱 서비스 지원 조직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아리백 협의체와 좀 연계해서 활동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추진단이 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있어서 이제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거고, 여기에서 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해서, 이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보면 노동계, 산업계, 지역사회 굉장히 여러 이제 주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우리가 기존에 좀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했던 주체들과 달리 노동계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도지사 직속으로 격상이 되면 여기에 특별위원회 형태로 구성을 하고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그 아래에 경기도 산업의 녹색전환이라든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렇게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그 영향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것, 또 가시화될 전망인 것, 그리고 경기도의 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그런 워킹그룹을 구성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조직화할 때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우리가 위상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고재경 박사님이 발표하면